당나귀 귀를 가진 경문왕, 통일신라 9세기. 신라 헌안왕 때 김웅념이라는 화랑이 있었어요. 김웅념은 18살에 국선이 되었어요. 국선, 화랑의 지도자. 20살 때는 헌안왕이 궁궐 잔치에 초대했지요. 그대는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무엇을 보았는가? 왕이 묻자 김웅념이 대답했어요. 예, 저는 아름다운 사람 셋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아주 겸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부자인데도 옷을 꿰매 입을 만큼 검소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서도 뽐내지 않았습니다. 헌안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문대로 사람을 가려볼 줄 아는 훌륭한 젊은이로구나. 그대를 사위로 삼고 싶다. 내게는 딸이 둘 있는데 누구에게 장가들겠는가? 부모님께 여쭙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념은 왕에게 절을 하고 궁궐을 나왔어요. 김웅념은 부모님에게 왕의 뜻을 전했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가족을 불러 의논했어요. 첫째 공주는 얼굴이 못생겼는데 둘째 공주는 매우 아름답다는 걸. 그럼 둘째 공주가 낫겠네. 모두들 둘째 공주가 신부감으로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웅념도 둘째 공주에게 장가들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소문을 듣고 범교사가 김웅념을 찾아왔어요. 범교사는 화랑의 우두머리였지요. 만약에 첫째 공주를 택하면 3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범교사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며칠 뒤 헌안왕이 김웅념에게 신하를 보내 물었어요. 그대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김웅념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첫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신하는 궁궐로 돌아와 왕에게 아뢰었어요. 김웅념 국선이 첫째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하겠답니다. 헌안왕은 깜짝 놀랐어요. 둘째 공주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김웅념이 둘째 공주를 택하리라 생각했거든요. 헌안왕은 크게 기뻐하며 첫째 공주와 김웅념의 혼인식을 성대하게 올려주었어요. 혼인식을 치른 지 3달이 지난 어느 날, 헌안왕은 갑자기 병이 들어 알아누웠어요. 온갖 좋은 약을 다 썼지만 병은 갈수록 깊어갔어요. 하루는 왕이 신하들을 불러 말했어요. 내게는 아들이 없으니 맞사위에게 내 뒤를 잇게 하시오. 이튿날 헌안왕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김웅념이 왕위에 올랐는데 바로 경문왕이랍니다. 범교사가 경문왕을 찾아왔어요. 3가지 좋은 일이 모두 이루어졌군요. 3가지 좋은 일이 무엇이오? 첫째는 첫째 공주님을 택하여 왕위에 오른 것이고, 둘째는 아름다운 공주님을 둘째 부인으로 삼게 된 것이며, 셋째는 첫째 공주님과 혼인하여 왕과 왕비를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경문왕에게 기이한 일이 생겼어요. 밤마다 침실에 뱀들이 몰려들었어요. 신하들이 기겁을 하며 막대기를 휘둘렀어요. 그러나 경문왕은 오히려 신하들을 나무랐어요. 놔두어라. 나는 뱀이 없으면 편안히 잠들 수 없느니라. 경문왕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왕은 뱀들을 가슴에 올린 채 편안히 잠들었어요. 경문왕에게 기이한 일이 또 생겼어요. 언제부터인지 귀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맙소사,
어찌하여 내 귀가 당나귀 귀처럼 변했지? 왕은 거울을 보며 한탄했어요. 망신스러워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왕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왕관을 만드는 복두장 한 사람뿐이었어요. 경문왕은 복두장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내 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섣불리 입을 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복두장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복두장은 입이 근질거렸어요.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 몸이 꼬일 지경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복두장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어느 날 복두장은 도림사의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을 나팔처럼 만들어 대나무 숲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복두장은 편안히 눈을 감았어요. 복두장이 죽은 뒤 바람만 불면 대나무 숲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군거렸어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래. 정말? 큰일 날 소리 하지 말게. 임금님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어요. 마침내 경문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여봐라. 당장 대나무를 베어버려라. 신하들은 도림사의 대나무를 남김없이 베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산수유 나무를 심었어요. 산수유 나무 숲에서도 바람이 불면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 귀는 길다. 당나귀 귀를 가진 경문왕.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 경문왕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여 18세에 국선이 되었어요. 이때의 이름은 기묵념이었지요. 헌원왕은 기묵념이 20살이 되자 궁궐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지요. 기묵념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아주 겸손한 사람, 부자이면서도 검소하게 사는 사람, 권력이 있으면서도 뽐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아름다운 세 사람을 만났다고 대답했어요. 헌원왕은 기묵념의 안목에 감탄하며 자신의 두 딸 가운데 마음에 드는 딸을 골라 아내로 맞으라고 했지요. 이때 소문을 들은 범교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첫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 3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3가지 좋은 일은 첫째 공주를 택하여 왕위에 오른 것, 아름다운 둘째 공주까지 아내로 삼을 수 있게 된 것, 첫째 공주와 혼인하여 왕과 왕비를 기쁘게 한 것이었어요. 첫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지 얼마 안 되어 헌안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기묵념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요. 그가 바로 경문왕이에요. 어느 날부터 경문왕은 날마다 뱀들과 함께 잠을 잤는데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어졌어요. 이 비밀은 복두장 한 사람만 알고 있었지요. 경문왕은 복두장에게 절대 이 사실을 소문내지 말라고 했지만 입이 근질거렸던 복두장은 도림사의 대나무 숲으로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쳤어요. 그 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경문왕은 대나무를 베고 산수유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자 바람이 불면 산수유 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길다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헌원왕은 어떤 왕일까요? 신라 제47대 헌원왕은
조카인 제46대 문성왕의 유언에 따라 왕위에 올랐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방을 수리하여 농사를 장려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었고 지혜로운 사위 김웅념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왕위 계승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요. 경문왕은 신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경문왕은 왕위에 오른 뒤 왕권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우선 국학에 다니면서 박사에게 경전의 뜻을 강론하게 했어요. 유학 경전은 특히 충과 효를 강조하므로 왕권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또한 황룡사 9층탑을 개조하기도 했어요. 경문왕은 열의를 가지고 정치를 했지만 나라 안에서는 반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결국 그는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산수유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경문왕 이야기에 나오는 산수유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중국이 원산지인 산수유나무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아 신라시대 때부터 가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산수유나무는 추위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요. 노란색의 예쁜 꽃을 피우는데 봄에 산과 들을 아름답게 물들여요. 산수유나무의 열매는 약으로 쓰인다고 해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 임금님 귀는 왜 클까요? 임금님은 대체로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고 여겼어요. 어떤 경우에는 신처럼 떠받들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경문왕은 좀 이상하지요? 특별한 능력을 보이기보다 도리어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고 컸다고 하니까요. 자신도 그 점이 창피했던지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모르도록 했어요. 귀가 크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귀가 커진다는 뜻. 이야기에서는 김웅념이 왕이 된 뒤 귀가 커졌다고 했어요. 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기관이에요. 왕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해요. 그래야 지혜를 한데 모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귀가 커진다는 것은 말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왕이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듣고 훌륭한 정치를 하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경문왕은 그런 뜻을 모른 채 하며 그것을 자신의 단점으로 여기고 감추기에 바빴으니 결국에는 놀림거리가 되고 만 것이에요. 김웅념이 왕이 된 사연. 김웅념은 남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었고 임금의 자리에까지 올랐어요. 바로 범교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김웅념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왕이 되지 못했고 그의 인생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에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도림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경문왕의 복두장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친 대나무 숲이 있던 도림사는 어디일까요? 현재 도림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도림사로 추정되는 절의 터만 남았어요. 도림사는 황룡사 터와 분황사 동쪽 소나무 숲 속에 있어요. 도림사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기록은 없지만 이련 스님이 경주로 들어가는 길에 숲이 있다고 했고 동경잡기에 북천의 홍수를 막기 위해 숲길이 이어져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황룡사와 분황사 동쪽 소나무 숲이 도림사 터일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삼국유사에 입도림이라고 했고 1930년에 입도라고 새겨진 기와가 현재 도림사 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되면서 도림사 대나무 숲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어요. 802년 해인사 세움. 828년 장보고 청해진 설치. 857년 신라 제47대 헌인왕 왕위 오름. 861년
신라 제48대 경문왕 왕위 오름 888년 3대목 편행 894년 최치원 시무십조 올림 900년 견원 후백제 세움. 귀신을 감동시킨 처용 통일신라 9세기. 신라 헌강왕 때 나라는 평화롭고 넉넉했어요. 온 나라에 기와집이 늘어서 있고 길거리에는 노랫가락과 피리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산다니 기쁘구나. 우리도 바닷가로 놀러 가자. 헌강왕은 신하들과 동해 바닷가로 놀러 갔어요. 바닷가에서 춤과 노래에 취해 온종일 즐겁게 지냈지요. 날이 어둡기 전에 궁궐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신하의 말에 헌강왕은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왕의 일행이 길을 나서자마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헌강왕은 깜짝 놀라 일관을 불러 물었어요. 일관, 하늘을 보며 점을 치는 관리.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동해에 사는 용이 조화를 부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용의 마음을 풀어줘야 합니다. 헌강왕이 명을 내렸어요. 용을 위해 이 근처에 절을 크게 짓도록 하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구름과 안개가 싹 거쳤어요. 참으로 신기하구나. 앞으로는 이곳을 개운포라 부르도록 하라. 개운포, 울산 울주군에 있던 포구, 구름이 거친 포구라는 뜻. 왕은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한 신하가 바다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기 좀 보십시오.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은 흰 물줄기를 만들며 솟아올라 왕의 수레 쪽으로 다가왔어요. 용의 7 아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나를 위해 절을 지어주신다니 정말 고맙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춤과 노래로 보답하겠소. 용의 아들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어요. 어찌나 아름다운지 왕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용이 헌강왕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바다로 돌아가겠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갚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오. 아들을 하나 남겨두고 갈 터이니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돌보게 하시오. 말을 마친 용은 6 아들과 함께 바다로 돌아갔어요. 헌강왕은 용의 아들을 데리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네 이름은 처용이다. 왕은 이름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맡겼어요. 처용은 재주가 뛰어나고 지혜로웠어요. 무슨 일이든 척척 해결했지요. 하하, 처용아, 잘했다. 넌 못하는 일이 없구나. 왕은 처용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신하들도 처용을 믿고 따랐어요. 헌강왕은 처용을 평생 곁에 두고 싶었어요. 처용을 오래도록 잡아둘 방법이 없을까? 헌강왕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무릎을 쳤어요. 그래, 아름다운 처녀와 짝을 지어주는 거야. 헌강왕은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 처용과 혼인시켰어요. 처용에게 급간이라는 벼슬까지 내렸어요. 처용은 헌강왕이 바라던 대로 아내에게 푹 빠졌어요. 바다로 돌아갈 생각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처용의 아내는 무척 아름다웠어요. 한 번 보면 반하지 않는 남자가 없었어요.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처용의 아내에게 반했다고 소문이 돌 정도였어요.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온 처용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내의 옆자리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것이에요. 내 행세를 하며 아내 옆에 있는 저자는 누구지? 그 사내는 역신이 처용으로 변한 것이었어요. 역신, 천연두라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귀신. 처용은 이들을 깨우지 않았어요. 그 대신 말없이 밖으로 나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동경 밝은 달 아래 밤늦도록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돌아보니 다리가 넷이어라. 동경, 지금의 경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겼으니 어찌하리. 처용이 노래를 끝내자 역신이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역신은 제 모습을 드러내고 처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하십시오. 부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만. 그대가 노래와 춤으로 점잖게 꾸짖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대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문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나이다. 처용이 역신을 물리쳤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어요. 그 뒤부터 사람들은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문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역신이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귀신이나 나쁜 병이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라에서 생긴 이 풍습은 후세에까지 전해졌어요. 한편 헌강왕은 약속대로 동해의 용을 위해 절을 짓기로 했어요. 절터는 영취산 동쪽 기슭이 좋겠소. 서둘러 절을 짓도록 하시오. 신하들은 왕의 명을 받들어 영취산 동쪽 기슭에 망해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바다가 바라보이는 절이라는 뜻이었어요. 귀신을 감동시킨 처용.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헌강왕이 신하들과 동해 바닷가로 놀러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해졌어요. 일관은 동해의 용이 조화를 부리는 것이라며 좋은 일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헌강왕이 근처에 절을 지으라고 명령했는데 동해의 용은 자기를 위해 절을 지어준다는 것에 감사하며 아들들과 함께 헌강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7 아들 가운데 하나를 남겨놓으며 나란 일을 도우라고 했지요. 그가 바로 처용이었어요. 처용은 궁궐로 들어가 나란 일을 보살폈는데 지혜가 남달라 헌강왕이 아끼고 사랑했어요. 헌강왕은 처용을 오래도록 곁에 두고자 아름다운 처녀와 혼인시키고 급간 벼슬도 내렸어요. 어느 날 처용의 아름다운 아내를 사모한 역신이 밤중에 몰래 처용의 집을 찾아가 아내의 옆자리에 누웠어요. 이를 본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역신을 점잖게 타일렀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처용가예요. 그러자 역신이 처용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무릎 꿇고 사죄하며 처용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만 보아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뒤 사람들은 문에 처용의 얼굴을 그려넣어 역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헌강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신라 제49대 헌강왕은 바로 당나귀기의 주인공인 경룬왕의 아들이에요. 삼국유사에는 헌강왕 때에는 서울, 금성부터 동해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기와집이 늘어서 있고
노랫소리와 피리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으로 보아 홍강왕 때는 태평성대였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 기록은 당시의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사치와 향락의 결과는 뒤이어 왕위에 오른 정광왕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른 뒤 극도의 혼란으로 나타난답니다. 처용은 정말 동해 용의 아들일까요? 기록을 보면 처용은 분명 용이 남겨놓은 아들 중 하나예요. 뛰어난 재주와 지혜로 나란히를 잘 돌보아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지요. 처용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아내 옆에 누워있던 역신을 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점잖게 타일렀어요. 이런 모습으로 볼 때에도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한편 처용을 주술사나 무당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추측할 수도 있어요. 신라 시대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이한 존재로 묘사하곤 했으니까요. 처용이 춤을 추며 부른 처용가. 신라 제49대 헌강왕은 처용에게 급간 벼슬을 내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어요. 그런데 처용 아내의 아름다움에 반한 역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뒤 처용이 없는 틈을 타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를 본 처용은 밖으로 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점잖게 타일렀다고 해요. 이때 부른 노래가 바로 처용가예요. 처용무는 어떤 춤일까요? 처용이 처용가를 부르며 추었던 춤이 바로 처용무예요. 처용무는 북과 징을 치고 긴 소매자락을 날리며 추는 춤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와요. 고려사에 기록된 처용무에 대한 내용을 보면 헌광왕을 따라 신라에 남은 처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해요. 현재 처용무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처용의 얼굴을 걸면 귀신쫓기의 비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용의 자식인 처용이 나랏일을 돕고 나아가 역신을 물리쳤다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그의 얼굴만 보아도 귀신이 물러갔다고 하지요. 옛날에는 전염병처럼 큰 병은 귀신 때문에 걸린다고 믿었어요. 그런 귀신을 역귀라고 했지요. 역귀는 힘도 세고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상대할 만한 강한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처용이에요. 이 이야기는 처용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흥미롭게 풀어놓았어요. 용, 용서하기. 처용의 용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담다, 받아들이다예요. 무엇을 담는 그릇을 용기라고 하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문제 등을 받아들이는 일을 용납이라고 하지요. 처용은 자기 아내를 빼앗아간 역신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요. 이는 보통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일은 악행을 막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해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망해사. 헌강왕은 개운포에 놀러갔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안개를 만나 길을 잃어요. 이에 동해의 용에게 절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보답으로 처용까지 얻어 돌아와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개운포 근처에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바로 망해사예요. 망해사는 이름 그대로 바다가 바라보이는 절이라는 뜻이에요. 망해사는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영취산 중턱에 있는데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석조부도만 망해사터에 남아있어요. 처용암.
대운포에는 처용함이 있어요. 동해 용의 일곱 아들 가운데 하나인 처용은 바위 밑에서 나왔는데 처용이 나온 바위를 처용암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현재 처용암은 울산광역시 남구 바닷가에서 볼 수 있어요. 676년 신라 삼국 통일, 698년 대조영 발해 세움, 828년 신라 장보고 청해진 설치, 875년 신라 제49대 헌강왕 왕위 오름, 900년 견원 후백제 세움, 901년 궁예 후고구려 세움.